초인전. 제1-2장 기억상실과 의문의 기억들. 해는 모두 져서 어둑한 밤이 되어갔다. 저녁이 된 숲속은 조금 싸늘하였다. 소녀는 하는 수 없이 하루 쉴 곳을 찾는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군. 하는 수 없이 주변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어디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봐야겠군. 그냥 숲에서 누울 수는 없으니 말이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넓은 바위를 발견했다. 소녀는 자연스럽게 바위 그늘에 발걸음을 옮긴다. 누가 쉬었다 간 흔적이 있는데? 마른 풀들이 수북이 쌓여있고 한 사람 정도 누워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되겠군. 소녀는 그 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지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자리를 뒤척인다. 다시 앉고 낮에 했던 명상에 빠진다. 무림인이 볼 때는 소년의 행동이 영락없이 옹기조식이다. 숨을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며 시간이 잠시 흘러서 숨소리도 들리지 않고 소년은 앉아서 죽은 듯 무아의 세계로 빠져든다. 영통이지 명명하명. 소년의 기억 속 각인된 글들, 내재하여 맴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소년의 길을 인도하고 기가 더하여져서 인체의 모든 세매까지 이어지고 돌고 돌아 단전으로 그 힘이 치닫는다. 내가 그를 알고 있었군. 배운 기억은 없는데 어찌하여 그를 알고 있었을까? 온종일 걸었음에도 또 밤새 앉아 명상하여도 지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은 뚜렷하게 되고 정신은 맑아지고 손의 힘은 자갈이라도 부술 듯하구나. 소년은 바위의 벽에 손가락으로 넣어 실험해보고 싶었다. 손을 들어 바윗돌 벽에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전혀 힘들이지 않고 손가락이 바윗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허. 그냥 해본 건데 참 알 수가 없군. 검지가 바위 안으로 다 들어간 후 뽑아내고는 소년은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이 이 단단한 바위를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모습은 정상적일까? 물론 정확히 말하면 비정상적이다. 제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바위를 이렇게 뚫고 다룰 수는 없다. 기껏 해봐야 손톱으로 긁는 수준, 흙가루 조금만 떨어낼 수 있으리라. 지금 이 모습은 소년의 모습이 결코 14살 아이의 것이 아니라 무림고수의 모습이리라. 어느덧 날이 밝아오는 미명이 되었다. 날이 이렇게 빨리 밝아오는가? 그는 밤새도록 옹기조식을 하였다. 다만 그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이 빨리 흐른 것일 뿐이었다. 소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다. 또한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에게는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새로운 것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소년은 칡 바구니에서 칡을 하나 꺼내어 입을 베문다. 그리고 바위의 넝쿨을 발견하고는 줄기를 끊어 돌돌 말아서 바구니에 넣는다. 오미자 줄기가 여기에 있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미소를 짓는 소년은 먹는 것이 별로 없었으나 먹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소년은 이제 걷는 것이 아니라 뛰다 싶을 정도로 빠른 걸음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모습도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놀라지 않았을까? 달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땅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목적지도 없는데 어디를 그는 급히 가고 있는 것일까? 걷다가 뛰다가 이제는 뛰는 수준을 넘어서 무리민들의 경공을 펼치고 있다. 뭇무리민들이 보았다면 어린 소년이 능숙하게 펼치는 경공으로 인하여 놀랐을 것이지만 속도나 능숙한 모습을 보았다면 거의 까무러쳤을 것이다. 본륜의 신행미종보일까? 아님 아미파의 한매보일까? 유사한 모습이지만 이 경신법은 아니었다. 소년이 펼치는 신법은 더욱 세련되고 더욱 속력이 뛰어나지 않는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다면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보통 사람의 눈이 따라가기가 여간 쉽지 않은 속도로 달려나갔다. 내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나? 소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 속도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속력을 내고 있었다. 자연의 신비, 이제 소년이 맞닥뜨리는 곳은 거대한 폭포였다. 너무 거대하여 떨어지는 폭포수의 광음으로 주변 소리를 모두 삼키고도 남았다. 새소리도 어떠한 동물의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오직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들었다. 소년은 폭포 언저리에 쭈그려 앉아 손으로 물을 마시고 얼굴을 닦는다. 물이 너무나 투명하여 고기가 노리는 모습까지도 보였다. 지금 소년의 실력이라면 손쉽게 고기도 잡을 만하다. 그러나 소년은 고기에 욕심이 나지 않는 듯하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할 뿐이다. 자연의 신비와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소년이었다. 잠시 그는 쉬며 폭포를 바라다보며 한순간 생각하였다. 사색에 잠긴 것이다. 저 거대한 폭포를 잘라볼까? 왠지 될 것 같아. 소년은 우수를 들고 손을 들어서 그어본다. 놀라운 사실 폭포가 좌에서 우로 서서히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참 어이가 없다. 누가 폭포를 자를 수 있겠는가? 신인가? 뜨악. 그러나 거짓말같이 폭포가 한동안 잘렸다. 폭포는 잠시 후에 다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소년도 신기한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자신도 기특한지 그저 놀랄 뿐이었다. 스스로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본인도 신기한 듯 매우 싱글벙글하였다. 나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폭포를 자를 수 있을까? 소년은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생각은 조금 황당하지 않는가? 소년은 무리민들이 말하는 고수들의 등평도수를 생각하는가?
이리도강이나 무력답수를 생각하는가? 그러나 소녀는 물 위를 걷지 않고 다만 한동안 바라볼 뿐이다. 소녀는 잠시 후 다시 재미난 생각을 한 듯 그는 손짓하였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그의 손짓을 따라 둥글게 큰 공, 어른 머리만 한 수구가 형성되어 폭포 아래 무릉덩이에서 그의 손짓을 따라 떠오른다. 계속 떠오른 수구는 한 장 높이 떠오르는데 폭포 앞에서 펼치는 소년의 기행은 계속되었다. 소년의 손짓은 15장 떨어진 아름드리 어른 10명 높이의 나무를 가리킨다. 수구가 천천히 날아가다 속력이 붙어 공간을 미끄러지듯 달린다. 그리고 이제 수구가 나무에 부딪혔는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며 나무는 산산이 조각나며 주변으로 흩어진다. 펑펑. 주변이 폭탄 터진 듯 오장둘레가 초토화되었다. 그 광경을 보고 소년도 놀라는 듯하였다. 도대체 소년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수증기가 가득하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화인가?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10명 정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뿐 아니라 팔다리가 분리되어 날아갔으리라. 사람이 그 수구에 맞았다면 정말 끔찍한 광경이 연출되었을 것이다. 경악 그 자체만 있을 것이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슬리는 조화라 말할 수 있다. 소년은 자신이 하고도 놀라운 듯이 산산조각난 나무를 계속 응시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며 생각하였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님, 보통 사람들도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 그는 폭포에 뛰어들어 수영하였다. 소년의 모습 속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내가 물속을 잠수하고 수영할 줄 알았던가? 모든 것이 경이롭고 새롭고 또한 자신에 대한 의문보다 물속에서 자신을 맡기며 두 눈 감고 물과 자신 몸속에 거대한 힘을 동화시켜 나간다. 물결에 몸을 맡기고 몸속의 길을 감지하며 흐르는 대로 또다시 잠재의식 속에 잠긴 그를 떠오른다. 불이 지지, 이기이어 불명단조. 그렇게 떠오르는 대로 자신의 몸속에 꿈틀대던 길을 움직이며 옹기조식을 한다. 물속에서도 옹기조식을 할 수 있는가? 소년은 좀 전에는 앉아서만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물을 느끼며 자연을 느끼며 얼마 전에는 경공을 시행하면서도 옹기조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수영하면서도 옹기조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소년은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일반 무리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놀라워할 뿐 아니라 본인이 소년을 따라 한다면 각혈을 토해내고 주하인마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자연의 생리와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소년의 정체가 자목 궁금하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초인의 모습을 보이는가? 소년은 물 위에서 잠이 든 것 같이 요동하지 않고 또 다른 정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는데